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네, 이번에는 서울 동작을 공천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 상황,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허동준 전 위원장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이 730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동작을 이른바 기동민 전략공천, 당내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동작을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지금 5명이나 선거에 뛰어든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에는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 서울시장 후보까지 됐었었죠. 그리고 그렇죠.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거기다가 지금 기동민 내정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전까지 지역당 당협위원장이었던 허동준 예비 후보까지 이렇게 4후보가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도 후보를 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 잡음이 진보 진영 전체로 파급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가뜩이나 투표율이 낮은 상태인데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무혈 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택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악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기동민 후보 전략공천 결정한 이유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의 486 주축 인사들이 기동민 후보를 밀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김한길 대표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동민 후보 공천에 유리한 그런 지형들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확실한 것은 금태섭 후보가 동작을 해서 좀 미약하다, 이런 평가들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허동준 지금 현재의 당협위원장이 스스로의 그런 어떤 주장과는 달리 이미 2012년에도 경선에 진 바가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논란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새누리당의 나경원이라든가 김문수라든가 이런 유력 인사들이 나왔을 때 필패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표의 확장성이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 이제 기동민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표의 확장성이 좋은 그런 후보로 평가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또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거죠. 절차상에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당의 지도부라고 해도 자기네들끼리 여론조사하고 자기네들끼리 판단해가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거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최소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략공천 지역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생길 수 있는 잡음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공천 후보를, 제대로 된 후보를 또 추천을 받고 검토를 해서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내막이 있었던지 간에 특히나 김한길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앞서 전망을 얼핏 해주셨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으로 후보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오늘 네. 공식 입장을 이제 당 비상대책위원회 참석해서 밝힌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도 지금 출마 공식화했고요. 또 이제 기동민 후보의 오늘 인터뷰한 허동준 후보도 당원들 뜻을 물어서 본인 마음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싶다, 이런 의사 밝혔는데,
이 서울 동작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일단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합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노동당 같은 경우는 야권연대의 기치 아래 동참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노회찬 후보와 또 기동민 후보가 어떤 선택을 중요한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허동진 그 예비 후보가 최선을 가졌어요. 그럼 허동진 후보가 당에 하고 또 했을 경우 이렇게 갔겠고요. 예. 그리고 노회찬 예, 지금 통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까? 예,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는 경쟁력이 상당한 데다가 더군다나 노원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안철수 대표한테 양보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민주 진보 진영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답을 원한다고 한다면 명분상으로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야권 연대가 기동민 후보와 힘들어질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출마했을 때도 노회찬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조직 싸움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30% 이상은 충분히 득표할 거라고 보는 예. 나경원 후보 쪽으로 어부지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관건은 그래서 야권이 어떻게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고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합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뭐 다른 지역의 선거 결과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서울 동작을만 놓고도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의 이 지도력 문제 선거 이후에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재보선까지 보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730 재보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동작을 비롯해서 그 730 재보선에서 앞으로도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곳들, 지금 광주 광산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곳들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 730 재보선을 통해서 야권 연대의 기초를 다시 놔줘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진보 진영들을 이런 식으로 진보의 맏형이라고 스스로 자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홀대를 하는 분위기들이 계속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은 준엄하게 물을 것이거든요. 진보 정치의 몰락은 진보 정치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야권의 맏형격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한 자신의 파괴력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지도력의 문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730 지보선을 통해서 야권 연대 초석을 다시 마련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선거의 후반부를 이끌어서 승리를 얻어낸다면 조기 전당내외 론 같은 경우는 사라질 것이지만, 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연대의 고리서부터 시작해서 또 수많은 당내의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조기 전당대회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될 로드맵을 갖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될 시점인데, 예. 첫 번째 다리로서 730 재보선은 더더욱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대권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유력한 후보가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3명 정도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3명을 놓고 차기 대권 후보 결정하는 과정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그런 변수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이나 혹은 이러한 전략으로서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낙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절차적 일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변의 인사들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지분도 확보하지 못하고 확실한 국민들의 의사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실망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대권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 행보들은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또 어떤 그 확산성, 표의 확산성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강력한 태풍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730 재보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그런 볼멘 소리들을 나오게 하는 요소입니다. 예. 확실하게 당내 분위기들을 장악하고 좀 재조정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해낼 수 있다면 문재인 후보의 정치력이 다시금 돋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 동작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전략공천 그리고 당내 상황, 재보선 전망에 대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